이 사형후 해결료는 우리가 서치기만 해도 사망합니다.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죽는 건 아니고요. 몇 시간 며칠이면은 좀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겠죠. 왜 이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연구 처분장이 아직 없는 것일까요? 사실상 기술이 없더라.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은 제가 알기로는 존재 안 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병서 박사님, 네네. 핵폐기물이 뭔가요? 일단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핵폐기물이라고 통칭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이 발생하는 데가 일부 연구기관이나 병원 조금 있을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통칭해서 핵폐기물이라고 합니다. 그 형태는 뭐 초등학생도 알다시피 기체, 액체, 고체가 있고 고체는 드럼에 모아서 저장을 하고 액체 폐기물은 바다에 버리고 기체 폐기물은 대기 중으로 다 흘려내보내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그러니까 다 기체로 나오는 폐기물 그것도 다 방사능이 있는 걸 텐데 네. 액체도 그렇고 그건 다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? 기체로 나가는 거는 일부 이제 필터라는 걸 써가지고 방사선 물질을 일부 거르기는 하는데 다 거르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일부 거르고 나머지들은 다 대기로 보내고 액체로 나가는 것들도 필터나 이런 걸 써가지고 있는 성분을 지금 후쿠시마하고 똑같죠. 걸러가지고 많은 양을 잡아서 잡긴 하는데 그래도 다 그러지 못한 것들은 바다로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. 문제가 참 여러 층위로 그렇군요. 우리 주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. 그래 나가면. 그러게요. 예. 핵폐기물도 고준이냐 중저준이냐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좀 알려주세요. 고준이냐 중저준이냐는 이제 말 단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사능이 높냐 낮냐. 그래서 통상 뭐 기술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2kW per 뭐 메타라고 하는데 열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알파 핵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반감기가 긴 알파 핵종들이 뭐 일정량 4,100kg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많으면은 고준이라 그러고 그거보다 낮으면 중저준이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준위 폐기물은 사실상 사용은 해결료밖에 없습니다. 핵폐기물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저희도 그냥 감으로 그래 안전할 리는 없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사용 후 해결료에 보면은 뭐 플라토늄이라는 게 생기죠. 그냥 핵탄두 만들 때 쓰고 하는 거. 요거 1g 정도면 2g 정도면 우리나라 전 국민을 피폭 한계치까지 다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런 물질 몇 개가 사실은 몸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폐나 혈관계에 박혀가지고 그 방사능 그러니까 알파나 이런 뭐 베타 같은 입자들을 내면은 이것들이 이제 세포를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위험도를 따지자라고 하면은 살독약이랑 똑같은 거죠. 이 사형후 해결료는 우리가 서치기만 해도 사망합니다.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죽는 건 아니고요. 몇 시간 며칠이면은 좀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겠죠.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이 17,700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17,700톤. 그 중에서 경주에 있는 게 한 9,000톤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경주에 있는 게 전체 고준위 폐기물의 절반이 넘는 양이 이 경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경주에 있는 이 중수로 원전 하나가 일반적인 경수로 원전 하나보다 이 고준위 폐기물이 한 4.5배 이상 더 발생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경주에 양으로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 거죠.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? 보관은 안전하게 잘 되고 있다고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고준위 폐기물은 열과 방사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갑니다. 원자로 옆에 딸려 있는 수조로
바로 수조에 잡아야 했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 발생을 하니까 수조에 다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1990년도부터 그냥 육상에 별도의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정답은 없습니다입니다. 30개 중에 하나도 없어. 그 우리가 이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고 다 없습니다. 핀란드에서는 옹카루라고 하나 짓고 있다고 듣고 보기는 했는데 아직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대규모 상용 발전한 우리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, 일본 같은 규모하고는 좀 다르죠. 그리고 그 처분장 자체도 지금 그 안정성 때문에 예전에는 뭐 지하 동물 처분장 해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,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걸 입증해가지고 그 사용 해결료 처분하는 것 자체도 지금 사실은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. 세계에서 핵 발전을 하는 나라가 30개국, 거기에 다 이 내노라 하는 기술이 이제 앞서는 나라들일 텐데 이게 그 연구 처분장이 가장 안전하게 이 보관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 도대체 왜 이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 폐기물 연구 처분장이 아직 없는 것일까요? 하지 않는 걸까요? 아니면은 도저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건가요? 정확하게는 없다라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주요. 이제 지금 뭐 혹자들은 농담삼아 뭐 우주선에 실어 보낸다 그런 이야기인데 올라가다 터지면 또 그것도 감당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이제 아주 심층에다가 넣는다, 집어 넣는다 해서 그래서 최소한 뭐 1, 20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관한다 그러는데 바닷속에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에서 10만 년을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? 그리고 지하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기후가 변할 수도 있고 대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지진도 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은 제가 알기로는 존재 안 할 겁니다. 존재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뭐 선뜻 못 들어가고 있는데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되게 일찍부터 처분장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.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6년도부터 그 처분장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때 아마 울진군이 유력한 후보지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. 그 이후로 이제 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고 또 뭐 부지 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고 거기만 3, 4년 주기로 계속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도에 안면도가 또 한번 되게 시끄럽게 되고 또 뭐 94년도에 구럽도가 또 시끄럽게 되었다가 결국은 최종 부지 확정했는데 지질 조사해 보니까 뭐 활성 단층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정부 스스로 또 철수를 하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큰 사태가 이제 2003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이제 부안 사태가 있었죠.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부안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진짜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핵 폐기장 반대 투쟁을 했었고요. 그 운동의 결과로 해서 부안의 핵 폐기장이 저지가 되고 고준위 핵 폐기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외국에도 지금 처분장이 없는 이유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동굴 지하에 심층 처분하는 거죠 반대합니다. 왜냐하면 그 지금 뭐 수명 다 된 발전소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콘크리트 한 10m, 20m 두껍게 쳐서 그냥 웬만한 산화만 만들어 가지고 내 눈에서 보는 데서 해도 난 그게 건설비도 한 10분의 1 이하로 작게 들고 안심할 수 있는데 지하에 묻어놓고 사실은 폭탄을 지하에 묻어놓고 안 터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나는 그게 더 불안하거든요. 인간이란 건 우리가 알고 대처할 수 있을 때 그 위험이 줄어드는데 이 지금 터질 수 있는 폭탄을 땅속에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저기 어떻게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로 화산이 분출해 가지고 도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난 그런 언서턴티 보면 전 사실은 지상에 육상 처분하는 거에 우선을 두는 게
후손들한테 죄를 덜 짓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체르노빌처럼. 저랑 입장이 비슷하신데요.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식으로 이 보관이 지금 되고 있는지 연구 보관 시설은 없더라도 어떻게 지금 그렇지.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 비했을 때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 뭐 생각하시는 게 답입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 옆에 탱크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고 네. 그래. 벽 두껍게 치고 쌓아놓고 그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시 저장의 개념, 중간 저장의 개념이 일부 적용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시설에다가 탱크를 묶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결국 답은 못 찾는 거기 때문에 저장 말고는 방법이 없죠. 근데 이 좀 이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요. 제가 그 공론화라는 거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거 뭐 전문위원인가 그러 참여했다가 사퇴를 2번을 했는데 사퇴를 이게 하셨는데 또 들어오라고 하셨군요. 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제대로 해보자고 약속받고 들어갔다가 정말 아니라서 또 뒤집고 나왔는데 네. 이게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그 관리계획 고준위 관리계획이란 걸 세워가지고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걸 재검토하는 게 요번에 공론화의 취지 재검토단이었거든요. 그럼 재검토를 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뭐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 그대로 공론을 주민들한테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협조하쇼라는 그냥 정해진 시나리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시나리오 짠 걸 가지고 끝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문가도 필요 없었고 사실 여론조사도 필요 없었어요.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이라는 거는 뭔가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택해 주세요. 이게 이제 공론인데 바꿔본 하고 국민들한테 조금 힌트를 아이디어를 비는 건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렇구나. 기술도 없고 지질 조사도 아무것도 안 했고 기술도 없고 그다음에 돈은 뭐 64조라는데 돈은 어디 해놨는지 모르겠어요. 돈의 실체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라는 그저 공론화 위원이라는 사람들 원자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결론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. 몇십억 썼다니까 여론조사해 가지고 여론 사업을 갖다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냥 돈 쓰는 결과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공론화가 다 끝났다네요. 다 끝났대요.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내년 하반기에 뭐 이제 처분 사업을 갖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공론 국민들한테 조사를 가지고 한 적이 없는데 전문가도 가서 이 벽장호들하고 이야기가 안 돼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기술적인 내용을 못 하고 나와 버렸는데 이미 다 끝났대요. 최근에는 그 핵폐기물 처분장을 서울에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, 사실은. 그러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근거는 그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론화나 이런 과정에서 이 원전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거 고통을 갖다가 전혀 고려 안 하고 뭐 공론이니까 이제 전국에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뭐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전혀 이런 거에 개념이 없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의견을 빌어서 공론화가 끝났다 이런 걸 갖다가 자꾸 하니까 아 그러면 좋다 이번 기회에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인구 대비로 n분의 1로 나누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. 저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부분을 그 처음에 우리 이제 핵폐기장 얘기하면서 박사님이 뭐 건식하고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핀란드나 외국 방식처럼 지하 깊이 묻는 데는 저도 좀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나 기술 조건이 그것을 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더라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
뭐 경주처럼 맥스터나 이런 걸 통해서 보관하는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면은 이 맥스터가 꼭 경주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리고 이제 뭐 커피 찌꺼기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진짜 안전하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시설인데 그러고 뭐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가져다 놓는 것들이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또 이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사실 서울 수도권의 전기 사용을 위해서 전국 각지의 발전소들이 이 송전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지 맥스터만이 아니라 이 송전탑이 들어서는 동네들마다 그죠? 지금 다 막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걸 가장 잘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정의의 원칙에도 전 맞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핵 폐기물이 계속 나오게 둘 것이냐. 우리가 오늘 쭉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체존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고요. 그렇게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상 기술이 없더라.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답이 없다. 예, 그 이제 사용 해결료 문제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답이 없다라는 걸 아무도 인정 안 하죠. 특히 정부나 핵산업계가 더더욱 인정을 안 하죠.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못 하는 거죠. 저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. 이게 솔직히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. 그럼 우리가 답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이면 더욱 좋고 핵발전소를 멈추겠다. 그래서 이 답이 없는 폐기물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. 그것이 이제 시민사회가 얘기하는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. 이것이 명확하게 청사진이 나올 때 국민들이 이 핵정책에 대한 나름의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 신뢰의 바탕에서 답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자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합의점들을 힘들지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것이 전제가 되었다라고 하고 저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다라면은 저는 최종 지하 처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왜냐 지금 상황에서 답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지하 속에 깊이 땅 속에 묻는 게 답이 될 수 없겠다. 그렇다라면은 땅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기간이 저는 최소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. 그것이 사실은 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조상으로서 선배로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돈 꼬박꼬박 모아서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줘서 걔들이 선택하게 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. 지금은. 핵폐기물 문제도 전 국민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거를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시간입니다. 한병석 박사님 그리고 이상욱 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